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누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경호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학자로서 내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공무원입니다.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임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왜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떻든 불행한 일이고 또 국민이 그로 인해서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상처 입은 이러한 시기에 보궐대통령으로 취임한 그가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어기면 어쩌자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직전의 대통령에게 향했던 혐의들,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혹은 부패했다든지 또 다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똑같은 혐의가 자기에게 향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혐의가 서서히 그를 향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유능한 국민들이 그 공무원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이 전체 나라와 국민들이 나날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앞장설 수 있고 그러한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같이 대통령만 되면 감히 꿈꿀 수 없는 21세기에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직권 남용을 하루가 멀다 하고 행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 더 우수하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소위 내로라 하는 그리고 상당한 직위,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깡통이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능이 모자란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하는 데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문재인 씨를 좋아하는 문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좋아하는 것과 그가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모르고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면 국민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고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법을 아는 사람들 많겠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국민 또한 많을 겁니다. 하다못해 논설문을 읽을 줄 아는 그 정도의 국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한 중학생 정도 돼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아는, 혹은 바구니에 콩을 갖가지 콩을 넣어놓고 종류대로 분류할 줄이라도 아는 그런 국민이라면 문재인 씨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가 하는 일을 대통령이니 잘하겠지, 이렇게 결코 믿지 마십시오. 만일 그의 웃는 모습이 좋아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저 비판의식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 모두의 내일은 문재인 씨 개인의 내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공무원들을 볼 때는 그가 미소 짓는 모습, 그것은 지워버리고 그가 하는 일만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합시다. 현재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느 한 구석에서는 마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이라고 할지 지지하는 마음이라고 할지 그것은 확실히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어쩌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저급한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한다. 그러한 내용이고 질의 요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호기간이 종료된, 법적으로 경호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그러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같은 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끝났을 때 다른 조항을, 그 뒤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경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의 요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답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죠. 법제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경호 대상을 1호부터 5호까지를 의무적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를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제처가 법의 체계를 읽을 줄 몰라서 이렇게 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강의를 참조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보면 거기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법제처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6 종류의 경호 대상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1호부터 5호까지와 6호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위해가 초래될 경우 국가 안보나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는 사람을 미리 경호 대상으로 정해둔다. 그것이 의무적 경호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1호부터 5호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1호 대통령과 그 가족,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2호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곧 대통령에 취임할 사람. 3호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래서 전임 대통령,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임 대통령. 그런데 4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1, 2, 3호와 같은 동급으로 둔 것을 우선 확인할 수 있죠. 5번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만일 아베 총리가 방문을 했다. 그러면 이 아베 총리에 대한 경호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경호가 똑같이 의무적인 경호로서 동급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분류가 잘못되었죠. 그리고 6번째가 그 밖에 국내외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호부터 5호를 한 묶음으로 묶은 것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1호부터 5호까지를 그 대상자의 신변에 위해가 초래되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의무적 경호 대상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률이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경호 대상은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폭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3호까지 전직 대통령 퇴임 후 10년 이내인 전직 대통령까지만을 한 묶음으로 묶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무적 경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경호처장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경호처의 경호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 이 해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법률 해석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경호처장이라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든지 갖다 넣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경호처장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항상 법 로봇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경호처장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점에서 이 법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번에 이 해설에 관여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제처에서는 A그룹은 의무적인 경호 대상, B그룹은 임의적인 경호 대상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A그룹과 B그룹이 있으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A그룹에 들어있으면 B그룹이 될 수 없다. 그렇죠. B그룹에 들어있으면 A그룹이 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논리를 깨뜨립니다. 이희호 씨는 A그룹에 들어있지만 다시 B그룹에 들어있을 수 있다. 결국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리는 사람이 이 해설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A, B 두 그룹으로 경호 대상 6개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5개, 한쪽에 1개 이렇게 넣어놓고는 이 A와 B 두 그룹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보충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들식으로 말하면 B그룹을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6개 중에 첫 번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세 번째 전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네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다섯 번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그 배우자, 그래놓고 여섯 번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호에서 5호까지 있는 것이 아닌 그 밖에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요인이란 중요한 자리 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갑자기 우리가 법률 해석할 때 국어사전을 좀 가져올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 용어를 바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바닥에 있는 좀 더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국어사전, 한자사전, 철학사전 이런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희호 씨가 중요한 자리 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희호 씨가 어떠한 공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는 그냥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을 뿐이지 그가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그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든지 한 일이 없죠. 그런데 법제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다음에 다시 이 경호 대상 중에 여섯 번째 우리가 B그룹으로 보았던 여섯 번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란 결국 1호부터 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경호처가 경호를 제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완전히 틀렸죠. 1호부터 5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라는 매우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해설을 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보았듯이 6호는 그 밖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5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어를 가지고 법률 해석을 하게 되면 틀린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방금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 놓고 A그룹에 준하는 B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희호 씨는 분명히 A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경호를 15년이나 받았죠. 그랬는데 다시 15년이 끝난 다음에 B그룹에 넣어놓은 다음에 경호처장이 임의로 경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법률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을 때 각각의 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중복 규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경호라는 것이 되겠죠. 동일한 혜택입니다. 3호에게 주는 경호, 6호에게 주는 경호 동일합니다. 3호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혜택이든 처벌이든 법률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이러한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법제처는 더구나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안전이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고 이러한 규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그들의 안전이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연로한 대상자가 연로한 그 국민이고 그리고 퇴임 후 15년간 경호를 받은 그 이후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안전이 우리 5천만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가 안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사회적 특수계급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러한 대원칙이 깨어지는 그러한 해설을 법제처가 한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특정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의 안전이 이 국가의 안전, 그것을 좌우하는 특별히 존엄한 존재이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특별 대우받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한 명 한 명이 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까지 해도 될 정도입니다.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여러분의 자녀가 심장 한 개를 이식받아야 될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는 생명을 잃어야 한다고 하면 수긍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한 생명에서뿐만 아니라 자유의 가치도 동일하고 인간의 존엄성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것은 헌법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안전이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주의적 사고를 하는 법제처.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도 다른 일반 국민 한 명의 그 존엄성과 안전과 그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없다. 여러분은 혹시 이것이 지나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전혀 손색이 없이 대등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는 결코 한 올의 실만큼도 여러분보다 더 보호받든지 더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우 재임 당시 국내의 상황과 수행한 업무 등에 따라 취득한 국가 기밀의 정도와 적대적, 우호적 이해관계자들이 범위 등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래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보호하고 어떤 사람은 덜 보호하는 것이 옳다.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의 안전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에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다음으로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장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예외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서 법률이 규정한 그 기간의 한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국보 같은 신분이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입증은 없고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권 해석이다 하는 무려 5페이지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잡문입니다. 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상식도 없고 심지어 국민에 대한 존중의식마저 없어서 용납하기 어려운 어떤 특권의식,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수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현직 대통령, 그들에게 일반 국민과는 다른 아주 우월적인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법제처, 그러한 법제처의 해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그 예우의 범위를
축소하고 혹은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임으로써 5천만 국민이 낮은 계급으로 계급화되고 차별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은 없애야 한다 하는 지적을 오랜 세월 받아왔던 그런 규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또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현직 대통령의 부하들 그들이 왕족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어떻든 일반 국민보다 그들이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와 혼인한 자들 그들이 더 존엄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깨뜨릴 수 있다. 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법률은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에 따라 법률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풀이를 한 법제처. 그들에게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해석에 관여한, 이번 해석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그러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법제처장은 파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회에서는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의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처가 지금 독재의 도구로서 독재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왜곡하고 헌법 위반을 얼버무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우리 5천만이 존엄한 존재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고 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 그리고 헌법 위반, 자신들의 전제정치 이런 것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각 국가기관은 그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헌법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역시 그만한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잘못되었다, 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해줍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